혼자 남겨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하루.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려옵니다. 67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 그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연결, 의지,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69세 장 씨는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생활하며 모은 재산과 은퇴 후 받는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문제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는 시간이 길어지니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가 맞나 싶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친구들마저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장 씨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랜만에 설렘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았고 오랜만에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은 60대 초반으로 밝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남에서부터 장 씨에게 따뜻한 미소와 배려 있는 태도로 호감을 주었습니다. 장 씨는 이런 그녀의 태도에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즐거웠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씨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었고 그녀 역시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장 씨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그녀는 종종 부러움 섞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은 드물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몇 달 동안 관계는 순조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혹시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장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냥 한번 도와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요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자주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하다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장 씨는 점점 그녀의 요구가 과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깊이 가 있었던 그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만 믿어주세요. 장 씨는 이 말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준 돈이 적지 않았고 그의 경제적인 여유에도 점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한정적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면서도 저를 돕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녀의 말은 장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진정한 애정을 얻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결국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애정을 느꼈던 만큼 그녀가 자신의 재정 상황만을 보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과 돈 모두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장 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외로움을 채우려다 보니 판단이 흐려졌죠. 장 씨는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노후 재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 지역의 동호회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또한 노후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경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재정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는 은퇴 후 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며 바쁘게 살아온 그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김 씨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당시에는 그 외로움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쁜 날이 없어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니 손이 잘 안 가요. 그저 TV 소리가 내 하루의 전부였죠. 김 씨는 스스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선 이젠 좀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허전함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친구의 권유로 중매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특별히 바라는 건 없어요. 그저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함께 식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매업체는 그의 말에 맞춰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과 그를 연결해 주었고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상대 여성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김 씨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을 통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녀와의 대화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랐죠. 김 씨는 만남 초기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점점 의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싶지 않다며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할 것을 요청했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자는 부탁도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부탁을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분은 마치 제가 그의 모든 시간을 채워줘야 한다는 듯 행동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그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녁 약속을 취소했을 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당신은 왜 그걸 이해 못하나요? 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모든 걸 맞추다 보면 제가 지쳐요. 김 씨는 점점 더 그녀의 행동에 민감해졌습니다. 전화가 늦게 오거나 메시지에 답이 늦을 때마다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약속을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라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 점점 큰 벽을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채우려고 시작한 관계였지만 결국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김 씨는 이때서야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김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처음에 함께 웃고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김 씨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그녀에게 짐만 됐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녀에게 바랐던 것들이 잘못된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고 동네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일상을 채워갔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68세로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얻은 부상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몸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건강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몸이 아프니까 밥 차리는 것도 귀찮고 집안일은 할 엄두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박 씨는 점점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성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첫 만남에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상대방이 날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죠. 소개받은 여성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박 씨의 외로움을 채워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강조하며 정서적 연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관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점점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거리의 산책조차도 그의 관절에는 큰 무리가 되었고 집안 청소나 간단한 요리조차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점점 그가 간단한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번 제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박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 통증과 관절 문제로 인해 집안일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 알면서도 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박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간병인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온 건데 지금은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점점 그 관계가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로움과 신체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녀의 존재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불안함과 서운함을 느끼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안 오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의 말은 점점 그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박 씨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사랑을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와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 의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보는 겁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경제적인 독립. 이것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는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보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 몸과 마음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가거나 소소한 취미를 즐기는 것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과 존중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랑뿐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친구,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남은 시간은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채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